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569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0년 5월 28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0년 윤 4월 6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경자년 신사월 신미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 신미가 되겠습니다. 자, 같이 공부할 명식 일간은 신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신금 일간이 태어난 월령 사월이라고 하는 월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 일간, 다음으로 월령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일간이라고 하는 것, 신이라고 하는 일간이 되겠죠. 그래서 이 신이라고 하는 일간은 어저께 경금에 대해서 공부를 했듯이 같은 금에 속하는 글자에 해당이 됩니다. 단 이제 오늘 공부하는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음에 해당되는 금이라고 해서 음금이 되겠고요. 어저께 공부했던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양금이 됩니다. 같은 금이지만 경금은 무쇠와 같은 원철과 같은 그런 좀 투박하고 날카로운 강인한 그런 무쇠와 같다라고 하면 오늘 공부하게 되는 이 신금이라고 하는 금은 경금에 비해서 부드럽고 유연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연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경금을 무쇠와 같다라고 하면 신금 같은 경우는 주옥이라든가 보석과 같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경금 일간들은 단단하고 강인한 것이 특징 인 것이 경금이죠. 제가 가끔 유튜브 채널에서 무쇠를 가지고 칼을 만드는 그런 유튜브 동영상을 자주 보는데 대단합니다. 그 거칠고 녹슬었던 검을 불에다 달군 다음에 여러 가지 명검을 이렇게 만드는 거 보면은 저것이 경금이고, 그 다음에 화에다 넣고 단련을 해서 저렇게 명검을 만든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유튜브에서 검을 만드는 그 장면을 동영상을 보게 되면은 저것이 경금이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신금 같은 경우에는 경금 같은 금이라 하더라도 경금하고는 조금 성질이 다릅니다. 신금 같은 경우는 이미 화로서 단련을 어떻게 돼요? 단련을 마친 금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화로서 단련을 해야 되는 금이지만 신금은 이미 단련을 해서 반지라든가 보석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미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그런 반지라든가 보석이 모양이 틀어졌다든가 잘못돼 가지고 다시 녹여서 새로운 것을 만들지 않는 한은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잘 보존하고 잘 관리하고 잘 닦아서 보석이라든가 주옥으로서 좀 깔끔하고 아름다운 그런 형태를 만들어주면 좋은 것이지 다시 불로 다스릴 필요는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공부했던 경금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화로서 단련하는 것을 좋아했다라고 하면 오늘 공부하게 되는 요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화로서 단련하기보다는 임수로서 어떤 걸 좋아하냐면 도세주옥 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임수로서 도세주옥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반지라든가 귀금속 같은 경우를 광약이라든가 아주 깔끔한 융 같은 거 있잖아요. 부드러운 천 같은 걸로 해서 잘 닦아가지고 반짝반짝하게 빛을 발하게 만드는 것을 임수로서 도세주옥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부기를 얻기 위해서는 사시사철 요 임수로서 도세주옥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고요. 반대로 무토라든가 기토 같은 토를 많이 보는 것은 신금 입장에서는 결코 좋지 않습니다. 신금이 토를 보게 되면 탁해져 더러워진다는 얘기죠. 녹이 쓰는 것으로도 볼 수가 있겠고, 내지는 먼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쌓이게 되면 신금 보석으로서의 어떤 광택이 다 죽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무기토 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요. 만약에 무기토를 봤다라고 하면 간목 같은 것으로서, 이거는 목은 토를 극하죠. 목극토라고 해요. 목극토 해가지고 토를 갖다가 말끔하게 제거해 주어야지만 신금이 탁해지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어찌됐건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시사철 뭐가 필요하다? 임수가 있어야지만, 임수를 얻어서 잘 활용해야지만 신금으로서의 용도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고요. 이러한 신금이라고 하는 일간의 특성도 어느 원령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는데, 오늘은 신금이 4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4월이라고 하는 것은 사오음이 남방에 해당이 되면서 초하, 즉 초여름에 해당이 되죠. 초여름. 그래서 이 초여름, 처음 초자가 들어갔다고 해서 무독
뭐 덥지 않고 그런 것이 아니라 여름이라고 하는 그 계절은 고온, 뜨겁고 그다음에 건조하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특성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금이라고 하는 것, 어저께 경금도 설명을 그렇게 드렸고요. 오늘 신금도 똑같이 설명을 드리지만 그 경금 같은 경우에는 화로서 단련을 하는 것을 좋아하는 금인데도 4월이라든가 5월 같은 경우에 화가 너무 왕해지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근데 신금 같은 경우에는 경금하고 또 달라서 이미 화로서 단련을 마친 금이기 때문에 화가 왕해지면 뭐예요? 금이 그냥 녹아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반지를 그냥 불에다 넣어버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4월이라든가 5월 같이 이렇게 뜨거울 때. 그래서 중요한 것은 경금도 4월에 태어났을 때 마찬가지고 신금도 4월에 태어났을 때 마찬가지고 화가 너무 뜨거워지게 된다라고 하면 그 신금 자체가 녹아버리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물이 있어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수라고 하는 것이죠. 물이 있어서 일단 4월 원령의 뜨거운 여름에 열기를 갖다가 조후한다 그러죠. 따뜻한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시원하게 해준다. 즉 여름에 30도 40도 올라가는 그런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에어컨이라든가 선풍기라든가 하다못해 부채라도 있어야지만 그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식혀줄 수가 있겠죠.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물 내지는 수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 수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수라고 하는 것, 개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지에서도 해수라든가 자수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지지의 해수라고 하는 것은 천간으로 임수하고 같은 것이고요. 지지로 자수라고 하는 것은 천간의 개수하고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일단 수를 말할 때는 천간의 임수, 천간의 개수를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신금 자체가 개수, 4월에 태어났을 때 수로서 열기를 식혀주는 것은 열기만 식혀준다라고 봤을 때는 개수만으로도 충분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신금은 임수로서 도세주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일단 신금이 4월에 태어났을 때 뭐 수가 필요할 때는 반드시 뭐가 먼저 우선돼야 되냐면 임수가 있어야지만 임수로서 신금을 도세주옥해서 신금 자체가 반짝반짝해질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임수가 있으면 4월의 열기도 어떻게 돼요? 조금은 누그러뜨려서 시원하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수가 신금을 도세주옥해서 반짝반짝하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뜨거운 여름의 열기를 식혀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가 두 가지 역할을 하는데, 만약에 그럼 선생님 그러면 개수가 있는 것은 그러면 어떻습니까? 라고 이렇게 놓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거는 용도별로 쓰는 거예요. 임수로서는 신금을 도세주옥하는 용도로 쓰는 거고요. 개수는 뭐 하는데 4월의 열기를 갖다가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용도로 쓰기 때문에 개수가 있고 임수가 있어도 더 좋죠. 오히려 이거를 갖다가 좋은 말로 하면 금상첨화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 도랑치고 가지 잡는 그러한 형상이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하나만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 개수보다는 임수 있는 것이 더 좋은 사주국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오늘의 명식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일간은 신금인 것이고요. 그 신금 일간이 태어난 원령은 화가 왕한 4월이죠. 자, 4월이라고 하는 것은 화오미 남방 여름이면서 화가 왕한 화왕절이라고 하는 그런 계절인 것이고, 신금이 사화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화라고 하는 것은 금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관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격국이라고 하는 것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신금은 음금에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사화는 양화에 해당이 되니까 관성 중에서도 정관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정관격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단 한 가지, 4월은 화왕절이기 때문에 화가 매우 왕한 그런 계절이라고 본다라고 하면, 이 신금 자체는 4월에 화가 왕한 것에 비해서 일간 자체는 어떻게 됩니까? 약하죠. 신약하다라고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정관은 왕하니까 관왕한 그런 사주국세, 신약 관왕한 그런 사주국세가 됩니다. 여러분들 정관을 공부할 때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뭘로 배우죠? 법, 윤리, 도덕과 같은 아주 좋은 것, 남자한테는 직장의
어로도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여자한테는 남편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관이라고 하는 건 매우 매우 소중하고 귀중한 그러한 하나 것에 해당이 되지만, 이것이 너무 왕하게 되면 아무리 좋은 정관이라 하더라도 크게 나한테 용도가 없고요. 이것이 너무 왕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금 입장에서는 신금이 녹아버리죠. 이걸 갖다가 소용된다라고 이렇게 표현. 녹일소 녹일용. 신금이 녹아버리게 되면 아무리 정관이라 하더라도 나한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해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신일간 약해서 많은 관성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관성을 억제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일간을 도와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단 관성을 억제시켜 준다라고 하는 건 아까 뭘 말씀드렸죠? 임수라든가 개수 같은 것이 있어서 얘를 억제시켜 주는 것이 필요한데, 신금 입장에서는 개수보다는 임수 있는 것이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신금 일간이 약하다 그랬죠. 신약하다 그랬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금 같은 것이 유금이라든가 축토라든가 이런 것이 있게 되면 신금을 도와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임수만 있어서는 안 되고 금이 한 점 정도 더 있다라고 하면 금은 일간도 도와주게 되고, 요 금은 임수도 또 생주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유금이라든가 신금 같은 것이, 지지로 신금 같은 것이 있어주게 되면은 뭐예요? 사주가 잘 중화된 그런 사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한다라고 하면, 연지를 한번 살펴보고요. 연지에는 뭐가 있냐면 자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지로 자수라고 하는 것은 천간의 개수와 같다 그랬죠. 그래서 지지로 자수를 보는 것은 천간의 개수를 본 것과 같은데, 요 자수가 천간에 투출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의 기운이 그렇게 왕하지는 않습니다. 단 자수를 그래도 얻은 것과 자수가 없는 것은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죠. 자수가 있음으로 인해서 화의 기운을 억제시켜주고 뜨거운 열기를 조금은 통제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사주 국세는 되는데, 단 한 가지 아쉬운 점, 신금을 도세주옥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임수 보게 되면 두 가지를 할 수 있지만은 자수만 가지고는 좀 어렵고, 자, 연간의 경금, 월간의 신금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이거는 비견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신금 입장에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겁재에 해당이 되는데, 비견겁재가 많으면 뭐 좋다 나쁘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은, 무조건 비견겁재가 많다고 해서 나쁜 것이 아니라 이 비견겁재가 나한테 용도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죠. 근데 4월에 비견겁재라고 하는 것은 수를 생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나한테 좋은 역할, 나쁜 역할, 좋은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수로서 일간을 도세주옥하지는 못하지만 이 자수로서 4월에 뜨거운 열기를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신금과 경금으로서 수를 생해주게 되니 이 사주 국세 자체도 나쁘진 않다. 아쉬운 점, 임수가 있었으면 조금 더 좋았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일지를 보게 되면 미토를 이렇게 보게 되니까 요 신미일주가 되죠. 미토라고 하는 것, 요 미토는 토 중에서 이 미토라고 하는 것은 어떤 땅, 마른 토, 건토 내지는 뭐예요? 조토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토는 생한다, 뭘? 금을 생한다라고 해서 토생금 하게 되는데, 건토는 뭐예요? 건토는 건토 생금 불능이다라고 해서 똑같은 토라고 하더라도 마른 땅은 금을 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성이기는 하나 일간 신금한테는 좀 매정한 그러한 인성에 해당이 되고요. 또 사미가 있게 되면 준방합도 형성이 되기 때문에 미토를 보게 되면 화가 조금 더 염려해지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수가 조금 더 살아나야지만 사주가 조금 더 원활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무자시를 보게 되면, 이거는 제가 결코 권장드릴 수 있는 사주는 아닙니다. 생시는 아닙니다. 자수를 봤다라고 하는 것은 임수는 아니지만은 4월의 열기를 갖다가 어떻게 할 수 있다? 조절할 수는 있겠고요. 또 자수가 미토 옆에 이렇게 첨신되어 있다라고 하면 요 미토 건토를 갖다가 약간 습토화할 수는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무토가 여기 투출되어 있는 겁니다. 이 무토라고 하는 것은 4월의 무토이기 때문에 굉장히 왕토에 해당이 되죠. 왕토, 아주 왕한 그러한 토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어떤 분들, 자, 신금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어떤 땅, 어떤 토, 정인에 해당이 되는 토예요. 그래서 정인은 나를 생해준
사주는 아주 좋은 정모 같은 것이기 때문에 정의는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만은 이 무토가 사회 통근을 하게 되고 미의 뿌리를 뒀기 때문에 이건 왕토이기 때문에 이거는 신금을 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 토다 매금하는 그런 사주이기 때문에 오히려 정인인 무토가 병이 되는 그런 사주가 된다. 제가 그래서 신금 같은 경우는 무토, 기토 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무토를 간목으로서 제해야 되는데 병은 있는데 약이 없는 병중 무약 병은 병이 있는데 병중 무약한 그런 사주죠. 지금 뭐예요? 코로나19죠. 지금 이 바이러스가 병이 굉장히 중합니다. 지금 미국만 해도 2만 명 이상이 지금 사망을 한 그런 병이죠. 병이 굉장히 중한 건데 아직 백신이라든가 치료제가 발견되지 않았죠. 그게 바로 뭐예요? 병중 무약인 거예요. 이 사주가 지금 요 날짜에 태어났는데 생시가 무자시다. 이거 무토가 병이 되는데 약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무자시에 비하면 무술시는 더 심각하죠. 이거는 병이 중한 정도가 아니라 매금됐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수가 있다 하더라도 이 수는 토가 많아지게 되면 토국수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토너가 많아지면 토다 매금하게 되니까 이 무술시 같은 경우는 결코 선택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생시가 되겠고요. 임진시 정도 되게 되면은 조금은 그래도 괜찮게 볼 수 있는 게 이 진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미토하고는 좀 달라서 이거는 어떤 땅, 습토, 물기를 가지고 있는 땅, 그 다음에 화가 이렇게 왕할 때 임수를 이렇게 보게 되면 임수는 신금을 도세주옥하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되고요. 이 임수가 진의 뿌리를 둬서 좀 약할 것 같긴 하지만 자에도 뿌리를 둘 수가 있겠고 연간, 월간의 신금, 경금에 의해서 생수, 도움을 받기 때문에 임수가 이렇게 약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미토의 진토, 토가 조금 더 가중되는 것은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토가 무토기토가 천간으로 드러나지는 않았기 때문에 요 임진시는 개인적으로는 좀 괜찮은 생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겠고요. 병신시 같은 경우가 되면 신중에 있는 임수를 보기는 하지만 병화 이렇게 투출하는 것은 4월에 병화 투출하게 되면 비록 이것은 정관이긴 하더라도 뭐예요? 너무 염려하게 되면 금을 녹여버릴 수 있겠고 이 병화보다 더 안 좋은 거는 정화죠. 정화는 마치 토지불과 같기 때문에 신금을 바로 녹여버리죠. 소용시킨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용. 그래서 이러한 정유병신이 좀 좋을 것 같지만 천간에 정화가 투출한 것이 좋지 않겠고요. 그나마 이제 기해시 같은 경우는 조금 괜찮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게 무토는 투출하게 되면 신금을 매금시켜 버리지만은 기토는 매금까지는 하지 못해. 단 5금 금을 갖다가 약간 더럽히는 그러한 역할은 할 수가 있는데 연지 그래도 해수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어느 정도는 선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생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4월에 미토까지 있는 상태에서 수기가 좀 부족함이 좀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수가 있으면 임수가 있는 것이 좀 필요로 한데 임진시는 임수가 투출하더라도 진이 있는 것은 좀 문제가 아닐 수 없지만 그래도 임진시 보는 건 나쁘지 않고 병신 정유시는 좀 피해야 할 생시인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 기해시도 해중에 있는 임수를 쓸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나쁘진 않다 이렇게 선별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나머지 생시들 한번 더 살펴보시고 사주 분석 특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주 분석 특강 시간에서 살펴볼 명식은 개미년, 정사월, 신사일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같이 비교 분석할 사주 명식 2020년 5월 28일 목요일 경자년 신사월 신미일에 태어나는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똑같이 일간은 신금이 되겠고요. 태어난 월령 또한 4월에 해당되는 계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일간이 어느 월령에 태어났느냐를 가장 중시 놓고 본다고 말씀드렸고 일간은 신금입니다.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금이긴 하지만 어떻게 비유한다? 보석이라든가 주옥 같은 것으로서 보석 같은 거죠. 그래서 신금 일간들이 대체적으로 잘생기고 피부도 하얗고 이쁜 사람들이 많고요. 대체적으로 생각 자체가 많이 바뀌고 좀 새로운 것들을 좋아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신금, 보석이라든가 주옥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 이런 신금은 맑고 깨끗함을 좋아한다.
있어요. 이거는 청징하다라고 하는데 맑을 청자, 맑을 징자를 써서 신금은 청징함을 좋아합니다. 신금만큼이나 청징함을 좋아하는 것은 개수라고 하는 것도 우로수와 같기 때문에 청징함을 좋아하는 것이고요. 이거는 개수를 할 때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은 새신부가 입는 하얀 드레스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드레스에 뭐 티끌이 묻는다거나 검불이 묻는다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은 웨딩 드레스로서의 어떤 가치가 크게 손상을 받는 거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신금이라고 하는 일간은 뭐예요? 매우 깔끔하고 깨끗하고 청징함을 매우 좋아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맑고 깨끗하기 위해서는 임수로서 도세주옥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한 신금 일간이 4월에 태어났다. 이 4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뭐예요? 4월은 여름에 해당이 됩니다. 여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계절? 화가 왕한 화왕절이죠. 자,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경금과는 달라요. 여기 물론 이제 연의 경금이 있겠지만은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보석 주옥이 아니라 이거는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무쇠와 같아요. 그래서 화를 보더라도 크게 두려워하진 않지만 신금 같은 경우에는 화가 너무 왕해지게 되면은 뭐예요? 보석 주옥이 마치 토치 불에 의해서 달궈져서 녹아버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비록 사주의 격으로 놓고 봤을 때 신금이 4월에 태어나게 되면 무슨 격? 정관격에 해당이 되지만 이런 경우에는 일간이 약하고 신약하고 관왕한 그런 사주이기 때문에 화가 너무 왕해지게 되면 신금이 녹아버린다. 이거를 좀 유식한 말로 소용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금이 4월에 태어났을 때는 기본적으로 수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4월에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식혀준다. 그래서 조후한다라고 하는 개념하고, 그 다음에 신금 자체는 어떤 걸 좋아한다? 맑고 깨끗함을 좋아하기 때문에 임수로서 도세주옥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봤을 때, 자, 정리를 하게 되면 신금이 4월에 태어나게 되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수가 있어야 되는데 수 중에서도 임수 있는 것이 좋겠고요. 임수에 더하여 개수 있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자, 임수라고 하는 것은 주 목적이 신금을 도세주옥하는 목적으로 쓰는 것이고요. 개수라고 하는 것은 4월의 열기를 갖다가 식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둘 다 있으면 금상첨화가 되겠는데, 만약에 하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 개수보다는 임수가 있는 것이 임수는 신금도 도세주옥을 하게 되겠고요. 열기도 낮춰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이 명식 같은 경우에는 신금이 4월에 태어나서 자수를 받죠. 자수라고 하는 것은 천간의 개수하고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 개수는 신금을 도세주옥하는 그런 공적은 없다 하더라도 4월의 열기를 식혀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겠고, 월간과 연간의 금은 수를 생해주기 때문에 금수를 얻어서 어떻게 돼요? 최소한 조후는 그래도 이루어진 그런 사주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조후가 되는 것이 크게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조후만 잘 때도 먹고 사는 데는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후라고 하는 개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되겠고요. 이 명식으로 놓고 보게 되면 이것도 똑같이 신금이 4월에 태어났는데 여기는 미토가 있지만 여기는 다시 사화가 있습니다. 그러면 더 뜨거워지겠죠. 거기다 대고 미토까지 있게 되면 이 미토라고 하는 것은 어떤 땅, 건토, 마른 땅에 해당이 되고, 요 미 안에는 정화가 있기 때문에 열기를 가지고 있는 마치 사라 사막 같은 그런 땅이기 때문에 요 자체도 그냥 화로 봐도 크게 문제될 바가 아니기 때문에 화가 너무 왕해져 가지고 신금을 갖다가 녹여버릴 그러한 상황이 있는데, 월간에 더하여 정화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신금이 어떻게 된다? 소용된다, 녹아버린다라고 하는 큰 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피부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피부가 좋지 않고요. 신경도 굉장히 예민하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사람들이 정신적인 어떤 문제라든가 이런 어떤 히스테리 증상이라든가 정신분열증적인 그런 상황도, 그런 병도 앓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연간에 개수가 있죠. 개수가 있으면 아까 뭐 한다 그랬습니까? 뜨거운 열기를 갖다 식혀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개수가 어떻게 돼요? 뿌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사중에 아무리 경금이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화가 투출되어 있으면 이 개수가 오히려 화를 극한 것이 아니라, 원래는 수극화해서 수가 화를 극하게 되지만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독수오건이 된다 그래요. 독수오건, 작은 물이
큰 화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돼? 물이 말라서 없어지는 것과 같다. 그래서 독수 오건된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뭐예요? 시력도 좋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생시에서라도 뭘 봐야 돼요? 금수를 보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무자시 같은 경우 아까도 여기서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도 무자시라든가 되게 되면은 이게 좋다 나쁘다, 여기서 무토 보는 것을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수를 봤지만은 미에다가 사화를 본 상태에서 이 무토를 보게 되면 신금이 어떻게 돼요? 매금돼 버려요. 매금. 결코 좋은 그런 생시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무토는 열기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결코 좋은 그런 생시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단 수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열기를 조금이나마 좀 감산해 줄 수는 있겠지만은 결코 중화된 사주는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사주들이 중화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자, 연의 개수 하나 있는 데다가 미토 정화 사화, 그 다음에 일지도 사화죠. 그러면 이거는 거의 종격을 이루어도 크게 문제될 바는 아니지만, 시에 이렇게 자수가 있음으로 인해서 요건 종도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생시가 되겠죠. 제가 봤을 때는 임진시 정도, 이것도 결코 좋진 않겠지만 임진시, 이 사주 같은 경우는 기해시도 나쁘진 않았지만은 요 기해시가 되면 요거는 사해상 중되죠. 그래서 이런 사주가 인성으로 인해서 크게 일간이 매금되고 굉장히, 그 다음에 일간 자체가 소용돼서 안 좋아지니까 굉장히 신경이 예민해져. 인성이라고 하는 건 믿음이 해당이 되겠고, 또 인성이라고 토라고 하는 것 자체가 동양적인 어떤 그런 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든가 신앙 사상 같은데 좀 관심을 많이 두게 되는데, 이 사람이 바로 종교인이죠. 종교인 중에서도 뭐 이렇게 있는 그런 분이죠. 대창 누군지 아시겠죠. 근데 이 사람이 사주가 종교인 사주들도 좀 중화가 잘 돼 있는 사주면은 굉장히 스님이 됐던 목사가 됐던, 그 다음에 신부님이 됐던 대체적으로 인덕이 좀 있고 사람을 베풀 줄 아는 그러한 종교인들이 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인성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왕해서 일간을 매금시켜 버리죠. 그 다음에 수를 갖다 파극시켜 버리게 되면 이 인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 사주에서는 굉장히 큰 병이 되는 건데,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생해주고 사람들을 베풀어주고 사람들한테 온정을 베푸는 그런 것인데, 이것이 문제가 되면 오히려 사람이 이기적인 그러한 사주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화가 왕한 그러한 상태에서 또 관성이 또 많아지게 되니까 어떤 신경질적인 어떤 그런 것도 있죠. 실질적으로 이 사주는 뭐예요? 요즘 그런 종교인들이 대체적으로 자기 신도들을 갖다가, 특히 남자의 종교인들이 뭐예요? 여신도들을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은데, 이렇게 좀 사주가 중화가 깨져서 완전 평고해진 이러한 사주들이 그러한 일들, 좀 안 좋은 일들을 하는 그런 사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종교인이라고 하면은 사람들한테, 특히 어떤 신앙심이라든가 또 불안한 어떤 사회 환경이라든가 불안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선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인데, 반대로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악용해가지고 돈을 뜯는다거나 아니면 자기 어떤 성적인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한다거나 하는 그런 나쁜 짓도 많이 하게 되는데, 이렇게 중화가 덜 된 이런 사주들이 그러한 일을 많이 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 사주가 종교인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사회생활 일반 사회에 있었다고 하면 역시나 성 문제로 인해서 교도소를 들랑달랑 했을 그런 사주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주는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중화됨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